오늘은 시장에서 핫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 뉴딜 펀드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조재영 CFP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재영입니다.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펀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연일 관련 신문에도 뉴스가 많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이 뉴딜 정책과 뉴딜 펀드 이런 말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고 있는데 정책은 뭐고 펀드는 뭐고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선 뉴딜부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네. 우리 사회 시간에 우리 배웠죠. 네. 네. 뉴딜 하면은 이제 그 미국에서 193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대공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공황을 뭐 극복하고자 그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야 모여봐 지금 긴급한 상황이야. 그래서 세 가지를 내세웁니다. 구제 그리고 부흥 개혁 이 세 가지 모토로 이제 그 자유시장 정책을 조금 억제를 하고 이제 정부가 좀 개입을 해서 뭐 우리 뭐 댐도 짓고 막 이런 거 하면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뭐 예산도 집행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계획한 게 한국판 뉴딜이고요. 사실 여기에 숨은 뜻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유동성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돈을 뭐 많이 풀고 그렇죠. 있죠. 네. 사상 최대 돈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무래도 뭐 기축통화다 보니까 큰 걱정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좀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들은 이제 물가 상승이라는 그런 후폭풍이 예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버블,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데 버블이 좀 걱정이 돼서 이 풍부해진 유동성을 어떻게 좀 끌어모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안도 뭐 숨은 뜻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번 한국판 뉴딜의 그 정책의 키워드 두 가지는 네. 뭘까요? 글쎄요.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그냥 뉴딜이 아닙니다. 네. 디지털 뉴딜이고요. 어, 예, 하나는 그린 뉴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책의 큰 핵심 키워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IT 쪽을 좀 육성하고 그렇죠. 스마트, 네. IT, 5G 뭐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린 뭐 쪽은 그린 하면은 뭐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포커스가 맞춰지겠죠.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 그 뉴딜 펀드에 대한 말씀을 못 드렸네요. 예. 네. 뉴딜 펀드는요, 사실 이게 굉장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부랑 가장 관련이 많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뉴딜 인프라 펀드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민간 뉴딜 펀드입니다. 복잡하네요. 네, 복잡하죠. 네, 다시 한번 쉬어볼 겁니다. 이따가. 네. 네. 첫 번째 정책형 뉴딜 펀드. 두 번째가 뉴딜 인프라 펀드. 뉴딜 인프라 펀드. 네, 세 번째가 민간 인프라 펀드. 민간 인프라.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뉴스에서 뭐 원금 보장을 해준다 그랬다가 안 해준다 그랬다가 뭐 후순위를 35% 하겠다 그랬다가 다시 10% 하겠다가 진짜 말도 많고 네. 탈도 많은 정말 핫 이슈인 것은 바로 정책형 뉴딜 펀드입니다. 네, 첫 번째 설명.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 사이즈를 현재 계획하고 있기로는 20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7조, 그다음에 그 민간 투자 자금을 13조를 이제 모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35%까지는 손실을 정부에서 떠안겠다라고 한 그 얘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자 20조 중에 7조니까 35%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정부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떠안겠다는 게 최초 계획이었는데 그건 좀 심하다 해서 현재 버전은 10%까지는 정부가 떠안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현재 버전입니다. 예. 그래서 요 7조 13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뉴딜, 근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아직은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 7조 그 정부 자금을 모으는 게 목표고 아직 뭐 실행된 건 없고요. 네. 내년이 돼야 이제 민간 투자도 이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딱히 정해진 건 없지만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왜 두 마리 토끼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수익성을 쫓아가려다 보면은 리스크가 커지고 네. 리스크를 낮추다 보면은 수익성이 낮아지고 떨어지겠죠. 예, 그런데 아마도 이 정책형 뉴딜 펀드는 네. 둘 중에서 네. 아무래도 좀 안정성에 좀 웨이트를 두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상 수익률이 음.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 뭐 한 1%대, 2%대, 3%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제가 보기에는 요거는 그야말로 네. 예금 대신 뭐 이 정도 예금 컨셉으로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고수익을 추구하겠다 하는 분들에게는 안 어울릴 것 같고요. 예. 그냥 좀 아주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영하시던 분들이 예금 금리가 1% 밑으로 떨어지니까 그렇죠. 야 그래도 조금 뭐 사회 기여도 하고 네네. 뭐 법적으로 원금 보장은 이제 처음에 말을 꺼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네. 철회를 했는데 사실상 원금 보장 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상. 웬만하면 원금 깨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네. 하니까 그걸 좀 믿는다면 뭐 예금 금리보다는 좀 높은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뭐 국채 금리보다 좀 높은 뭐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안정지향적인 분들이 가입하기에 맞는 상품이 정책형 뉴딜 펀드고 정부가 뭐 원금을 뭐 보장해준다 안 해준다 뭐 후순위로 정부가 책임지겠다 네. 이런 얘기는 전부 첫 번째 네. 정책형 뉴딜 펀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네.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책형 네, 투자 네, 상품들이 있었습니다. 뭐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뭐 그렇죠. 그린펀드랄지 네. 항상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예, 그렇죠. 용두 3위 뭐 네, 이런 네, 분위기였죠. 그런 네, 어떤 맞아요. 비판들이 지금 뉴딜펀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초반부터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예전에 제가 부사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그 정부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의 혜택도 무시할 수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참여하는 게 좋다. 그때 코스닥 벤처에 펀드, 그거 하셨었어요? 코스닥 벤처 하는 펀드. 걸 제가 강의를 듣고 했었는데 아, 소득공제도 하고 맞아요. 또 수익률도 요새 나쁘지 않을걸요? 굉장히 좋아서 예. 저는 굉장히 따뜻한 추억이 있는데 뿌듯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펀드는 어떨까? 하도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이걸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네. 되는 건지 사실 알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내면 안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아까 첫 번째 그 정책형 뉴딜 펀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어서 네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도 같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수익성은 좀 포기하고 안정성을 포커스 맞춘다면 오케이. 예. 네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뉴딜 인프라 펀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이거는 뭐 인프라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뭐 사회 간접 자본, 네. 그래서 뭐 도로. 터널, 네. 그렇죠. 유료 도로, 항만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슷한 그 펀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많이 알고 있는 네네. 그 맥쿼리 인프라 펀드. 네네. 그래서 맥쿼리 인프라 펀드랑 거의 비슷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뉴딜 인프라 펀드에다가 그 세제 혜택을 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 맥쿼리 인프라 펀드에 줬던 것처럼 왜 우리 15.4% 원천 징수하잖아요. 네, 그것을 한 9% 정도까지 낮춰서 저율 과세를 해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연금에 네. 이 뉴딜 인프라 펀드를 편입시킬 수 있도록 해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중위험 중수익 정도의 타겟팅. 그래서 그 정책형 뉴딜 펀드보다는 수익률도 조금 높을 테고 그 대신 리스크도 좀 클 테고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 뭐 사실상 뭐 보장이니 뭐 손실을 떠안느니 이런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맥쿼리 인프라 펀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MRG. 예, 요게 미니멈 레버뉴 개런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터널이나 도로 같은 것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발주를 하는데 이게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한 7%는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뭐 예를 들면 6% 밑으로 수익이 하락하면 정부에서 메꿔줄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원금 보장은 아니지만 그 인프라에 투자하는 거에 MRG를
제공을 해주면 네네. 사실상 이것도 안정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보장을 해준다는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쪽으로 좀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이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예상입니다. 예. 사업 주체가 그러니까 지자체 같은 사업 주체가 그렇죠, 그렇죠. 수익률을 어느 정도 최소로 그렇죠. 보장해주겠다. 그렇죠. 그 대신 수익률이 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나면 토해내야 됩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일정 그 레인지 안에서 네. 수익률이 이제 좀 고정이 왔다 되는 갔다 거죠. 그렇죠. 그 틀 안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 혜택도 있고 네. 또 내가 그냥 너무 안정적인 자금의 퇴직연금을 불리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으로 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아. 뭐 바람직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그런 MRG만 제대로 되면 저도 고객분들에게 꽤 많이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고객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네. 이 세 번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바로 뭐냐면 세 번째는 민간 뉴딜 펀드입니다. 민간 뉴딜 펀드. 민간이라는 얘기를 딱 읽어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냅두겠다. 그렇죠. 손 띄겠다. 이건 나랑 관계없다.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투자해라. 이런 컨셉인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 사게 되는 펀드랑 똑같다. 다만 주제가 뉴딜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일 제가 우려하는 바는 네. 이 민간 뉴딜 펀드를 가입하면서 네. 착각하셔서 펀드가 정부에서 네. 보증해준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게 제일 걱정이 됩니다. 며칠 전에 혹시 그 한국거래소 KRX에서 네네. 그 뉴딜 펀드 관련된 지수가 나온 거 뉴스 네, 보셨죠? 네, 네. 이름이 좀 재밌는데요. KRX, 그러니까 한국거래소 BBIG, BBIG, 네. 네. BBIG K 뉴딜 지수입니다. 요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린하고 관련되는 것 중에 네. B랑 관련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B. B. 힌트. 네. 테슬라. 뭐 이런 그렇죠. 배터리 맞습니다. 아. 배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는 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이런 데에 강점이 있었다면 이 최근에 우리나라가 세계 1, 2위로 우뚝 선 그 업종이 바로 배터리입니다. 네. 우리 표현으로 이제 배터리라고 하죠. LG화학 뭐 이런 그렇죠. 게 LG화학, 네. 삼성 SDI, 네. SK 이노베이션 네. 뭐 정말 자랑스러운 회사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B는 배터리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B는 힌트. 코로나19와 관련돼 있습니다. 아, 바이오. 그렇죠. 바이오죠. 네. 그래서 뭐 여기에 관련된 회사로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셀트리온, 뭐 SK 바이오팜 뭐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있겠죠. 그다음에 I네요. 이제 I는 이것도 코로나19랑 관계가 있겠는데 언택트 하니까 네, 네. 인터넷이죠. 인터넷. 그래서 우리 뭐 늘 저와 함께하는 네. 네이버라든지 또 네이버의 이 맞상대, 경쟁 상대 카카오, 그렇죠.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는 회사들이고 기업. 마지막 BBIG, 네. 이 G 힌트. 아, 카카오 엄마들이 게임. 싫어하고 애들은 좋아하는 겁니다. 요새 또 그 상장해가지고. 맞아요. 카카오 게임스. 네. 이게 상장해서 바로 시가총액 뭐 5등 안에 들어왔죠. 네. 네. 자, 그러니까 이 여기에도 뭐 NC소프트, 넷마블 엄마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사들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 아, 그래서 B. BBIG. 아. 예, 그래서 빅이 아니라 빅. B. 그래서 이 지수를 이제 발표했는데요. 네. 사실 이건 전부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 주식 투자하는 펀드다라고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렇구나. 그래서 아직 이거에 관련된 상품이 딱 나온 건 아니고요. 아, 이제 ETF가 이제 미래세 자산운용에서 네. 낼 예정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올해 내로 나오나요? 그럼요. 예, 5개가 나올 걸로 예상하는데요. 아, 네. 하나는 그 배터리 관련 ETF, 아.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인터넷 관련, 게임 관련, 그리고 요거 네 가지를 합한 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를 ETF를 낼 계획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는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 그 섹터당 12개 회사를 놓고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재밌는 것은 시가총액대로 나눈 게 아니고요. 네. 무조건 12분의 1씩을 나눴습니다. 좀 특이하죠. 기존의 우리 ETF는 시가총액 비중별로 그 비중을 정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단순 무식하게
왜 12개 그렇게 회사를 했을까요? 정해서 12개로 딱 나눈 뭐 음. 숨겨진 깊듯이 뉴딜 펀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 안정적이고 정부에서 좀 관여를 많이 하고 정부도 7조 정도 같이 투자를 하게 되는 정책형 뉴딜 펀드. 네, 그게 요새 신문에 뉴스에 그렇죠. 많이 네. 나오고 있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 안정성이 네. 우선인 펀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네. 예금 대신 하면 어떨까? 네. 네. 두 번째는 맥쿼리 인프라 펀드랑 비슷한 예. 뉴딜 인프라 펀드. 네. 요거는 뭐 중형 중수익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네. 퇴직연금으로도 가입하게 해줄 것 같고 네. 세금 혜택도 준다는 거. 요거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민간 뉴딜 펀드. 네. 얘는 다 주식에 투자하는 거고 우리 머릿속으로 기억할 게 삑! 예. BBIG. 그래서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요 네 가지 업종에 투자하는 이 펀드가 민간 뉴딜 펀드인데 요거는 정부하고는 관계가 없다. 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투자하는 거. 근데 이제 미래 성장성이 누가 봐도 높은 기업들이고 그러니까 성장성 그렇죠. 있는 산업군만 딱 맞습니다. 모아놓은 예, 것 일종의 같아요. 테마형 뭐 주식형 펀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뭐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이미 이 뉴딜 펀드를 아마 바로 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테마형 펀드인데 뭐 골라놓은 것이 굉장히 미래지향적이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아마 이 뉴딜 펀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한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 이게 예. 다 섞여서 세제 혜택도 그렇고 그렇죠. 이거 혼동될 수가 정보 있죠. 예. 네, 다 정책 펀드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네, 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대로 내가 안정형으로 가겠다 아니면 중형 중수익으로 가겠다 아니면 그냥 펀드 투자하듯이 그렇죠.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겠다 하면은 요 세 가지를 나눠서 네. 구분해서 증권사나 뭐 이런 데 가셨을 때 네. 이게 반드시 어떤 펀드인지 네. 물어보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만 첨언을 하자면 네네. 현재는 증권회사만 통해서 가입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은행까지도 넓혀줄 걸로 현재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맨 마지막 세 번째 네네네. 그 뉴딜 펀드, 네네. 민간 뉴딜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자 초보 입장에서도 그냥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히려 이 펀드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LG화학이 좋을까, 삼성 SDI가 좋을까 이거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는 야, 배터리가 더 좋을까, 뭐 바이오가 좋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수를 놓고 각 운용사에서 순차적으로 ETF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합니다. 펀드보다 왜 ETF가 먼저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유가 있나요? 그게 KLX에서 이렇게 뉴딜 지수를 내놓은 게 네. 이미 ETF 구성을 염두에 두고 아. 일종의 공동 작업을 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공동 작업을 했을 때는 그 운용사에 한 몇 달 정도 배타적인 그 우선권을 줍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신 M사에서 아마 아. 먼저 내놓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뒤따라서 이제 한두 달 지나면 이제 뭐 S사, 뭐 K사에서 연달아서 ETF가 나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ETF가 나오고 나서 그럼 그 다음에 펀드도 나오고. 예. 그러니까 펀드는 뭐 맘대로 만들어도 되는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아마 이제 순서대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개별 주식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ETF가 좋은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